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화장품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뭐한 개 난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여기도 빨간 거 보이시죠? 제가 성분을 분석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마루타가 돼서 이틀을 발라봤지 않겠습니까? 또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왜 식약처에서 굳이 그렇게 해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그런 성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 화장품 성분을 봤을 때 그거 안 넣어도 되고요. 그거 대신 다른 거 넣어도 되고, 그 중에 향료도 있는데 그 향료도 식약처에서 고시를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오렌지 껍질 추출물, 그것도 향료입니다. 그거 20가지 주의 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약처 고시 안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렌지 주스가 어떻게 만들어지신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그 오렌지 주스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그것도 민감한 피부들은, 저 지금 여기 빨개진 거 보이시죠? 이쪽 피부들이 약하기 때문에 딱 2번 발랐는데, 딱 2번은 아니네. 손에 제가 한번 바르고 한 번 발랐습니다. 얼굴에 한 번 발랐는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세안하고 지금 나오니까 바로 지금 이게 트러블 여기 딱. 근데 이제 전성분에, 저게 지금 오늘 제가 성분 분석해 드린 분이 전성분이 지금 31개의 화학성분 들어있는데, 전성분의 중간쯤에 그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성분은 제일 마지막에 3개가 들어있고, 그 주의성분, 20가지 주의성분이 그 3개 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4번째, 그렇게 들어있으면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성분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작게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 있음에도 트러블이 이렇게 생깁니다. 제 피부는 지금 충분히 건강하고 그럼에도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민감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더 하면 지금 보이시죠? 저는 피부가 건강합니다. 건강한 피부도 민감성도 아니고 건성도 아니고요. 건강한 피부예요. 근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진정 효과가 좀 더 있는. 물론 저 약산성 1초 물광 토너 같은 토너를 사용하고 나서 지금 엑소좀을 안 썼는데 이제 피부 광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번씩을 발라주고 지금 한 며칠 사용했더니 내일 되면 없어질 겁니다. 약산성에다가 지금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게 지금 인진속 추출물이랑 그 약산성 토너, 제가 그 셀비엔에 말씀드린 그 제품 이거요. 이것도 진정 효과가 있고, 인지식 추출물 2번 바르겠습니다. 이것도 진정 효과가 있고, 히알루론산도 수분 버프로도 진정 효과가 있고요. 트러블이 났을 때 진정 효과가 있는 이거는 이제 인진수하고 지금 약산성 토너, 약산성으로 되어 있고 알로에가 들어가 있고, 수분이랑 그 진정 효과가 있는 게 수분하고 알로에 때문에, 그리고 또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면 이제 흡수를 시켜주면 트러블이 이제 점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고, 이제 메디엔서의 그 콜라겐 마스크팩을 안 하고 수분이 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미백 효과도 들어가 있는 그 마린 콜라겐 샤워 스킨백과에, 그게 조금 수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메디엔서보다. 용량은 똑같이 35g이지만 수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쓸 겁니다. 이 트러블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전성분에 가장 화학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성분에 가장 마지막에 세 가지 들어갔고 20가지 주의 성분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한 2가지에서 4가지 정도 들어간 것도 저는 써도 트러블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20가지 주의 성분은 향료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게 그러면 마지막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가지 주의 성분이 향료고 전성분 제일 마지막에서 끝에서 그 제일 끝이 아니고 끝에서 이제 네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게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 향료도 그거 안 쓰고 인체에 그 트러블을 유발 안 시키는 향료 써도 되는데 왜 그거를 선택해서 쓰는지 그 화장품 연구하는 연구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화장품 성분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TV 광고 나오다가 요즘 광고 안 나오는 브랜드들 의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브랜드 지금 여기서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블로거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글을 제가 봤을 때 전성분이 찍힌 전성분이 나오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몇 개 들어간지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화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안 나오면 근데 그걸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실을 제가 허위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면 저는 명예훼손이라든가 그 회사의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소송을 당하면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야. 하지만 제가 이제 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걸릴 게 없습니다. 그걸 지금 브랜드를 얘기를 해도. 근데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성분들 남자들은 제가 아는 동생이 이 피부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품 이거를 좀 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해주는 동생이 있는데 피부에 좀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 남자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해준 애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 브랜드 잘 몰라요. 여성분들은 제가 지금 브랜드 얘기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독자도 몇 명 없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이 몇 명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압니까? 제 영상을 그거 보신 분이 친구한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소문이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기업은 진짜 무책임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지금 이 선물이 온 거는 화장품 성분을 모르시면 꼭 보낸 거예요. 좋다고. 제품은 좋습니다. 그 성분만 빼면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화장품을 대표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은 전문 연구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보통 화공과를 나왔다든가 화학과, 화학 물리학과, 아까 화학과, 화공과 이쪽 출신들이 만든다 그랬는데 요즘 무슨 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그 화학과 출신들, 화공과 출신들이
화장품 연구원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화학 성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섞고 배합을 해가지고 화장품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질하고 같이 섞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코코넛 오일을 제가 뭐 올리브 오일인가 뭐 잘못 얘기했는데 코코넛 오일을 얘기한 겁니다. 겨울에는 고체고 또 이제 더운 데 가면 액체잖아요. 그거를 항상 이제 적당한 상태에 이제 그 고체 상태로 만들려면 그런 효과를 주는 화학 성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 전공하거나 화공과나 물리학과랑은 조금 물리학과는 새로운 성분, 좋은 성분, EGF 이런 거 근데 저는 EGF 성분 써가지고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노벨상을 받고 뭐 요즘은 줄기세포 뭐 이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펩타이드도 EGF 성분이 나올 때 같이 개발된 성분이에요. 제가 이거 8,900원 주고 구매한 스킨 엑소존만큼 그 피부 광택 피부 그 물광 효과가 있는 거기에 그 펩타이드가 2만 ppm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펩타이드도 EGF가 나올 때 개발된 성분입니다. 인체에 전혀 이게 모해하고요. 주름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이게 피부 속에 단백질보다 그 입자가 작아서 이 팩은 굉장히 주름이 이렇게 뭐 그 저기 뭐죠?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긴 한데 팩이 이게 좀 크니까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여기도 주름이 이렇게 안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왜 이렇게 안 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보고 있으면 신경 안 쓰는데 거울 보고 있으면 이게 신경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붙이고 그냥 누워 있는데 이제 곧 누울 거예요. 펩타이드가 이제 단백질보다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피부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흡수를 해가지고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펩타이드가. 그래서 이제 주름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건데 콜라겐 마스크팩은 제가 이제 계속 1일 1팩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팩 중에서 유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비싼 팩들도 있어요. 그런 팩들은 일일이 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팩들은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 해주시는 거고요. 유분도 뭐 유수분 밸런스도 중요한데 저는 수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분 충분히 공부해 주시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유분 제품 마지막에 영양크림 꼭 바르고 싶으면 잘 보고 이제 글리세린 화학적인 글리세린 그거 뭐하러 바릅니까? 그걸 빨리 차라리 성분 좋은 오일 하나 바르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식물성 오일 성분 좋은 거 굉장히 많죠. 피부에 효과도 뭐 좋은 효과도 많은 거 가격도 저렴하고 그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유분을 바를 건데 화학 성분 덩어리인 크림을 뭐하러 발라요? 만약에 거기에 성분에 콜라겐 크림이라든가 엑소좀은 그 성분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간 크림이면 쓰셔도 되는데 엑소좀 저거는 뭐 다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 엑소좀에다가 뭐 콜라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저 생각에는 유분 성분은 그 왜 수분으로도 그게 왜 유분을 안 넣냐면요. 수분으로도 충분합니다. 보습이. 유분도 피부 보습 때문에 그 유분을 글리세린 이런 거를 피부 보습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킨 같은 경우 보세요. 충분한 보습이 되잖아요. 스킨으로도. 차라리 저는 이 스킨 3번 바르면 너무 보습 끈적일 것 같고 그렇게 쓰시면 충분히 보습이 되기 때문에 유분을 안 넣는 겁니다. 이제 그 제품 화장품을 알고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성분을 알고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에 유분을 넣을 이유가 없다 해서 안 넣는 겁니다. 그리고 유분이 많은 제품을 과도하게 쓰시면 모공이 커져요. 모공이 넓어진다고요. 수분이 많은 제품을 과도하게 쓰시면 모공이 작아집니다. 모공이 점점 없어지죠. 둘 다 단점인가요? 아니죠.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뭐 자꾸 뭐 난다고 짜고 이러면 안 되고요. 클렌징을 잘 해주시고 딥 클렌징 팩이라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성이신 분들은 무조건 한두 번 해주셔야 되고 건성이신 분들 또 일주일에 메이크업 하시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되고 화학 성분 때문에 딥클렌징 딥클렌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 화장품에도 화학 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색조 화장품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색조 화장품에는 플라스틱류의 화학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딥클렌징을 안 해주면 피부가 노화된다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부도 제가 지금 피부 나이가 제 나이보다 20년 어리게 나오는 게 저는 제가 이제 뭐 이 콜라겐 팩 1일1팩 이거 뭐 저렴한 거 화장품 이렇게 저렴한 거 써가지고 저게 되냐? 됩니다. 피부를 알면은 여러분들도 한 달 만에 10년 동안 피부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근데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가 이게 유분이 있는 팩 같으면 1일 1팩 안 합니다. 못하죠. 다른 걸로 1일 1팩 하고 그런 유분 있는 팩은 일주일에 한 번? 네. 이렇게 하지. 괜히 유분 있는 거 또 성분 안 보고 쓰면 트러블 생기고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근데 콜라겐 팩을 왜 쓰시라고 하냐면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콜라겐 팩은 전부 다 수분으로 된 콜라겐 팩이라서 1일 1팩 하셔도 트러블도 안 생기고 전성분도 제가 다 봐드렸고 그리고 콜라겐 팩을 쓰시면 콜라겐이 뭐예요? 콜라겐이 빠지면 피부가 늙잖아요. 근데 콜라겐은 계속 하루에 35g씩 넣어주니까 에센스 한 병, 이런 에센스 한 병에 30g이에요. 그 35g을 한 병씩 맨날 콜라겐하고 뭐 이렇게 넣어주니까 최소 콜라겐이 70g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넣어주니까 피부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엑소좀은 또 그 성분 자체가 인체 지방 유래 성분 중에서 연골, 지방 뭐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진 게 엑소좀이라고 부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볼이 꺼지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볼이 꺼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콜라겐 팩 쓰고 나서 1일 1팩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피부에 특별한 그 전에도 특별한 고민은 없었어요. 피부에 특별한 고민은 없었지만 제가 김이 하나 여기 조그맣게 난 거 그 고민이었죠.
그 제가 세비엔 제품 써가지고 기미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유튜브에는 제가 영상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에 적었는데, 네, 한 2주 만에 피부가 환해진다는 느낌이 있더니 한 3주쯤 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지금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거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게, 유튜브는 블로그에 글을 적는데 영상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올리니까 공유하기 하니까 돼서 유튜브 영상을 처음 찍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고요. 블로그를 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트러블로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저는 제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3박 4일 잠 안 자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인권 이런 그거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판례 전체를 갖다가 다 열람해서 볼 수가 있는 시절이었고, 지금은 법 공부를 하면서 판례를 보는 거지, 제가 알고 싶은 사건에 대한 그 판례는 볼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제가 다 열람을 해서 3박 4일 잠 안 자고 판례를 몇십만 개를 다 보고 제가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도 제가 혼자 합니다. 옛날부터. 돈 아까워가지고, 변호사나 뭐 법무사 비용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들 것도 막 대신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피부를 트러블의 원인을 병원에서 못 찾으니까 조직검사까지 하고 뭐 종합검진 다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제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피부는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 다음에는 화장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나, 저는 하나를 알면 끝까지 다 파헤쳐. 집중력이 되게 그러니까 궁금하면 못 찾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활동하는 원래 페이스북의 단체가 지구 살리기.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가 대기오염하고 물 때문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트러블이 있을 때 우연히 카페를 가입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일본을 가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못 가서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의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씩 오사카 소식을 좀 보려고, 코로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보려고 제가 카페에 들어갔다가 글이 떴는데, 그 트러블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길래 제가 정보를 좀 줬어요. 근데 그 운영자가, 전 내 카페도 없었는데 블로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2016년도에 쓴 거, 책 리뷰. 그 운영자가 저한테 이건 뭐 무슨 취지로 이런 걸 썼니 어쩌니 막 이랬길래, 무슨 취지냐, 여기 트러블 공유하는 거 아니냐. 16만 명이 있는 카페에서 어떻게 한 명도 모를 수가 있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카페가 상업용 카페라고 16만 명이 있으니까 기분 나쁜 사람 나가래요. 그래서 탈퇴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저한테 연락이 막 오는 겁니다. 억지로 찾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화장품 성분 좀 봐주세요, 제 피부 좀 봐주세요.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그거를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안 올라가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인터넷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사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 배우기는 엄마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물건을 보는 눈이 없으면 돈을 많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 보는 눈 없으면 백화점 가서 고기 사고 백화점 가서 과일 사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죠. 똑같은 물건을 놔두고 인터넷에서 쫙 다 검색해서 가장 싸게 파는 데서 거기다 배송료까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제조 일자까지 다 확인해가면서 그 중에서도 아무 데서 뭐 이름 없는 개인이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신세계나 믿을 수 있는 대형 GS 홈쇼핑에서 판다든가 SSG.com에서 판다 이런 데서 선택을 해서 사죠. 뭐 그런 데가 더 싸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돈이 한 처음에 봤을 때는 저쪽이 더 싼데 저기 가보면 배송료 100% 있어요. 근데 SSG나 홈쇼핑에서도 파는데 봤을 때 가격이 1,000원 비싸요. 근데 물건을 주문하러 가면 거긴 다 배송료가 공짜잖아요. 결론은 거기가 되게 쌉니다. SSG나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홈쇼핑 중에서는 홈앤쇼핑이 제일 쌉니다. 제가 다 해본 결과. 그래서 제가 요즘도 한 번씩 들어가서 CJ, GS 다 비교는 해보지만 항상 결국은 그 홈앤쇼핑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냥 홈앤쇼핑에서 삽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가짜 정보를 너무 많이 맹신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그 페이스북에 사기 많잖아요. 갑자기 친구 신청 들어와서 그냥 안 받아주고 그 사람 진짜 미국에 사는 건 맞으며 이민 가서 만나 이렇게 다 확인하고 친구 신청해줘갖고 카톡 친구까지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도와달라면서 뭐 구글 기프트 카드 사달라든가 이런 사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기에 그 기프트 카드 사줘요? 안 사주시죠. 그런 거는 사기는 안 당하시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뷰티 블로거가 상품 제공받아가지고 글 한번 쓰면 그거는 믿으시죠. 한 번 쓴 건데, 한 번 이렇게 발라보고 비교 영상 찍은 건데 계속 안 씁니다. 거기 화학물질 덩어리고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어도 그 사람들도 화학성분 몰라요. 제가 그거 댓글 계속 썼다가 그 차단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짓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블로거들도 돈 받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 들어가 있든 말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화학성분 몰라서 쓰는 건데 내가 화학성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거 쓰면 트러블 생긴다고 얘기해 주니까 근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뷰티 블로거가 만약에 파워 블로거면 그 사람들만 믿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서 당하는 겁니다. 피해는 그 사람이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한 제품을 쓰고 트러블 생기면 제가 다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팩이 끝날 때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